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0년 4.15 총선과 올해 40 총선 등 그동안 치러진 각종 선거 부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올라와서 현재 동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 청원의 제목은 21대 22대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 부정선거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입니다. 동의 기간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난 5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약 한 달간입니다. 청원 분야는 행정 지방자치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 5월 24일 오전 현재 청원 동의자 수는 2만 4천여 명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8% 수준입니다. 중앙선관위 서버 포렌식 검사와 수개표 여부 검사 등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전수조사를 요청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은 이어서 청원의 내용을 통해서는 먼저 법적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위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동시선거에서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는 흰색으로 해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연두색으로 하여야 한다이다. 경기도 시흥시 사전투표장에서 인쇄 출력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원래 공고했던 연두색 투표용지가 아니라 흰색 투표용지가 맞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 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1항과 위동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투표용지의 작성 1항을 명백히 위반해 선거 절차에 하자가 발생해 무효사유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따라서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을 전수조사해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사용한 지역구와 비례대표는 선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천 무효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행정권을 벗어나는 선관위 및 서버검사 촉구를 하면서 먼저 1. 중앙선관위 관련 수사 촉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사망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 공정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라면서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공정성이라는 균형을 잡아주는 세반고리관이 다 망가져버렸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이념적 편향, 정치적 중립성 상실로 인해 망가진 세반고리관으로 인해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관위의 국정원 보안점검 거부 관련 적각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면서 중앙선관위가 수차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행정부의 보안점검 제안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해킹에 의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선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선관위가 보안점검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1. 북한이 선관위 직원 PC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면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는 유권자가 서명을 하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추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선관위 서버 즉 가상공간에만 존재하는데 이 가상공간을 조작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침공을 해왔다면 총력을 다해 대항해서 싸워야지 정치적 중립운운하며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가 불법적으로 투표지에 QR코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민 데이터를 선관위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 의해 틀렸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보안점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면서 지난 4.15 총선 후에
선관위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실제 투표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당시 선관위는 그 쓰레기에서 나온 투표지는 부여에서 하는 암흑의 것이라고 특징까지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청원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이 관련 청원 링크를 영상의 댓글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이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우리나라 평균 연봉, 평균 근로자 임금이 OECD 평균의 90% 수준을 넘어섰고 일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90%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OECD는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선진국들의 나라입니다. 현재 OECD 국가는 38개국입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 근로자가 1년간 받는 평균 임금은 48,922달러, 우리 돈으로 약 6,665만원으로 OECD 38국 평균인 53,416달러의 91.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20년에 90.4%로 처음으로 OECD 평균의 90% 선을 넘어섰고 2021년 90.6%에 이어서 임금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전인 지난 2002년 한국의 평균 임금은 34,507달러로 그때는 OECD 평균의 74.8% 수준에 그쳤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연간 평균 임금 순위에서 한국은 19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79,473달러를 기록한 아이슬란드였고 룩셈부르크가 78,310달러, 미국이 77,463달러, 스위스가 72,993달러, 벨기에가 64,848달러, 덴마크가 64,127달러 순이었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 가장 임금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로 16,685달러였습니다. 한편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의 평균 임금은 41,509달러로 OECD 25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OECD 19위인데 일본은 25위이니까 6계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4년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평균 임금이 더 높아졌고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이 22위, 일본이 23위였는데 이번에 나온 OECD 자료에서는 한국이 OECD 19위, 일본이 25위로 조사된 것입니다. 한국의 평균 임금은 높아졌지만 성별이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 여성은 남성보다 31.2%좀 덜 받아서 성별 임금 격차가 OECD 38개 회원국 중 1위였습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들의 평균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월 591만원으로 중소기업의 286만원의 2.1배에 달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평균 임금이 일본의 평균 임금보다 상당히 높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우리 근로자들의 봉급이 많다면 그 자체야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경쟁력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문제일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평균 임금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얼마나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